유가가 뛰는데도 나스닥이 오릅니다. 이 조합이 나오면 QLD TQQQ 들고 계신 분들은 마음이 더 복잡해지실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바닥에서는 전쟁 이야기까지 돌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장이 무서운 이유는 단순히 전쟁 소문 때문이 아닙니다. 전쟁 소문이 나와도 시장이 버틴다는 사실이 더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버티면 정책 결정자들의 행동 반경이 넓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가 흔들리지 않으면 더 세게 밀어붙여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거든요. 해외 보도에서 중동 쪽 긴장이 생각보다 가깝다는 뉘앙스가 나왔고, 회담이 있었다는 이야기, 전력이 집결됐다는 이야기, 만약 군사행동이 시작되면 단기간이 아니라 길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같이 붙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 하나입니다. 전쟁이 진짜냐 아니냐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꼬리 위험이 커졌을 때 내 계좌가 견딜 구조냐 이 질문입니다. QLD TQQQ는 기본적으로 나스닥 방향성이 맞으면 수익이 빠르게 붙습니다. 그런데 꼬리 위험이 터지는 순간에는 손실도 같은 속도로 커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날의 해석은 이겁니다. 시장은 아직 위험이 현실이 되지 않을 거라고 베팅한다. 하지만 유가는 이미 리스크 프리미엄을 가격에 일부 반영한다. 이 둘이 동시에 보이면 상승장일 수도 있고 상승장 속 급락의 씨앗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유가가 오르는데 지수가 오른 이유. 이건 투자 심리가 강하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반도체와 빅테크가 끌어올리고 전체 위험 자산이 버티는 장면이 나오면 레버리지에 유리한 환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장면이 반복되면 시장은 점점 둔감해집니다. 둔감해질수록 한 번 터질 때 더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연준과 백악관의 긴장, 관세 부담이 누구에게 가느냐 같은 논쟁이 커지고 연준 시스템 내부 연구에까지 공개 비난이 붙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결국 이것을 금리와 유동성의 문제로 번역합니다. QLD TQQQ는 금리와 유동성에 민감합니다. 특히 장기금리 불안이 커질 때 나스닥 고밸류 쪽이 먼저 흔들리고 레버리지는 그 흔들림을 증폭합니다. 셋째, 물가가 내려가느냐 다시 올라가느냐. 추세 물가가 생각보다 끈적하다는 해석이 힘을 얻으면 인하 기대가 늦춰지고 그러면 성장주 프리미엄이 압박받습니다. 즉 전쟁 소문만이 아니라 금리라는 또 다른 칼날이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QLD TQQQ는 지금 위험하다는 말이냐? 아닙니다. 위험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단순한 상승 낙관만으로 계좌를 운영하면 안 되는 구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승 가능성은 열려있는데 하락이 오면 깊어질 가능성도 같이 열려있는 구간. 이럴 때 필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운영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오를 때는 수익을 따라가되 터질 때는 생존을 우선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QLD TQQQ에 맞춘 실전 프레임을 3단계로 드리겠습니다. 첫 단계, 포지션을 둘로 쪼개십시오. 핵심 물량과 기동 물량입니다. 핵심 물량은 장기 방향성에 거는 물량이라 흔들려도 쉽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기동 물량은 변수에 대응하는 물량이라 흔들리면 줄이고 기회면 늘립니다. 이렇게만 나눠도 전쟁 소문 같은 이벤트에서 멘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부를 하나의 결론에 걸지 않게 되거든요. 둘째, 기준선을 하나 정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기준선이 없으면 뉴스에 흔들리고 뉴스에 흔들리면 레버리지에서 손이 먼저 나갑니다. 기준선은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나스닥 본주 기준으로 단기 추세가 살아있냐 꺾였냐만 보시면 됩니다. 살아있으면 핵심은 유지, 기동은 눌림에서만 추가, 꺾이면 기동부터 축소. 이 원칙 하나로 전쟁이 실제로 터지든 말든 계좌는 자동으로 방어 모드로 들어갑니다. 셋째, 급락 시나리오를 미리 써놓으십시오. 전쟁 소문이 현실이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개파락입니다. 그때 사람은 손절을 못합니다. 손절이 아니라 공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감당 가능한 하락폭은 어디까지인지, 그 선을 넘으면 무엇을 줄일지, 무엇을 절대 지킬지, 현금은 어느 정도를 남길지, 이걸 미리 정해두면 그날은 생각이 아니라 실행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 시장이 버틴다는 건 상승장이 더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방어 얘기를 하느냐? 레버리지는 공격만으로 오래 못 갑니다. 레버리지는 방어가 곧 공격입니다. 방어가 되어야 다음 눌림에서 더 크게 담을 수 있고 그때 복리가 다시 붙습니다. 지금 시장을 3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시나리오화나 소문은 커지지만 합의나 완화로 가는 그림. 이 경우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빠지면서 기술주가 다시 탄력받을 수 있습니다. QLD TQQQ는 이때 강합니다. 전략은 간단합니다. 핵심은 들고, 기동은 눌림에서만, 추격 매수는 줄이고, 가속 구간에서는 분할로만 따라갑니다. 시나리오 둘 제한적 충돌 혹은 단기 군사 이벤트. 이 경우 시장은 하루 이틀은 충격을 받지만 곧바로 협상 기대와 함께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QLD TQQQ는 변동성에 약합니다. 이때는 기동 물량을 더 가볍게 운용하고 현금 완충을 늘려서 급락이 오면 던지는 게 아니라 주울 수 있게 만드셔야 합니다. 시나리오 셋 확전 혹은 장기전 분위기와 함께 유가 상승이 길어지는 그림. 이때는 진짜로 계좌가 갈립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 기대를 자극하고 금리 불안을 키우고 성장주 밸류에이션을 동시에 때릴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가장 불리한 조합입니다. 이때는 핵심 물량까지도 방어 규칙을 적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동은 거의 비우고 현금 비중을 확실히 확보하고 다시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쪽이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본론입니다. 전쟁이 오느냐 마느냐를 맞히는 게 아니라 전쟁 소문이 도는 구간에서 QLD TQQQ를 어떻게 살아남게 운영하느냐. 이제 많이 받는 질문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많이 받는 질문 1. 전쟁 소문 나오면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하지만 레버리지는 무조건을 만들기 쉬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겁니다. 내 기준선이 깨졌을 때 기동부터 줄인다. 기준선이 살아있는데 뉴스만 시끄러우면 계획대로 간다. 즉 뉴스가 아니라 가격과 구조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이 받는 질문 2. QLD와 TQQQ 중 무엇이 더 안전한가요? 둘 다 레버리지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TQQQ가 더 공격적이고 QLD가 상대적으로 완만합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QLD가 심리적으로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익도 손실도 속도의 차이일 뿐 방향은 같습니다. 중요한 건 종목 선택보다 운영 규칙입니다. 많이 받는 질문 3. 지금은 들어가도 되나요? 제가 가격을 찍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체크리스트는 드릴 수 있습니다. 단기 추세가 살아있는가? 유가 급등이 멈추는 기미가 있는가? 장기 금리가 불안해지지 않는가? 이 세 가지 중 2개 이상이 불안하면 새 매수는 더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많이 받는 질문 4. 비트코인과 이런 지정학 이슈가 같이 오면 QLD TQQQ에도 영향이 큰가요? 직접 연결이라기보다 위험 선호의 온도계로 보시면 됩니다. 코인이 흔들리고 유가가 뛰고 금리가 불안하면 시장 전체의 위험 선호가 식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성장주 레버리지가 먼저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전쟁 소문과 금리와 물가가 동시에 움직이는 장입니다. QLD TQQQ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뉴스를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구간에서도 계획대로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핵심과 기동을 나누고 기준선을 정하고 급락 시나리오를 미리 써놓으시면 전쟁 소문이 커져도 계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